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신규 선생님들이 오시면 항상 아나필락시스가 되게 걱정되시나 봐요. 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나필락시스는 말 그대로 정말 격하게 알레르기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반적으로 그냥 콧물만 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콧물, 기침, 천명, 지금 아나필락시스에서 8, 90%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보시면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종이 피부, 얼굴, 눈, 입술, 혀 이런 곳에 생기면 정말 무섭겠죠. 호흡곤란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래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의식, 소실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사실 제 생각에 학교에 계시면 정말 그래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을 보면 한국에서는 일단 소아청소년에서는 적어도 식품이 가장 많고요. 또 약물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같은 경우 저희가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우려돼서 이제 맞고 좀 지켜보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음식이 85%인 만큼 혹시 급식을 먹고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좀 우려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 발생이 53%에서 10분 이내에, 그러니까 빠르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거죠.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드레날린 주사입니다. 이 아드레날린 주사를 저희가 에피펜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에피펜의 경우에는 지금 처방만 돼요. 처방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건실에 만약에 에피펜 구비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미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와서 구비를 하고 이제 계시는 경우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모든 학교에서 에피펜을 구비를 하고 계시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저는 이 에피펜은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또 실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쌤에서도 에피펜 자체는 구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피펜 트레이너는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트레이너입니다. 똑같이 생긴 건데요. 제가 아까 10분 이내에 발생하고 매우 급격하게 뭐 부종도 오고 의식소실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로 항상 만약에 특히나 학교에 이거 에피펜 구비하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한 번씩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매하셔서 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에피펜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쥐셔야 되고요. 뭐 내가 오른손이 편하니까 오른손으로 쥐시고 일단 펜을 뽑아야 됩니다. 안전펜을 뽑아야 주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이 주사 누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2번 보시면 누가 엄지손가락으로 이거 주사 누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거 약대에서 실습을 할 때 친구가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걸 눌렀어요. 그래서 이 바늘이 얼마나 세냐면 이게 그 손톱도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는 그냥 이제 많이 혼나고 이제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멀쩡한 사람이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으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니까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고 나니까 더더욱 안전핀을 뽑으셨으면은 주사기를 허벅지 바깥쪽에 가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제 허벅지라고 하면요. 제가 손톱도 뚫을 만큼 강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청바지 같은 것을 탈의하는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딸깍 소리가 나게 누르시고요. 지금 딸깍 소리가 났죠? 10초 정도 유지를 해야 아드레날린 약액이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유지한 다음에 떼면요. 바로 이렇게 니들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마사지를 좀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누워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사실 이게 그 작용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했다 하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젝스트 트레이너고요. 에피펜 주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항상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에피펜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필락시스가 진단되거나 의심될 때에도 에피네핀을,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을 즉시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보시면 물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창백, 떨림,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요. 투여의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투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기 사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투여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나필락시스가 온 것 같은데 에피네프린 없다? 그럼 빨리 119 부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재투여도 가능합니다. 5에서 10분 간격으로 만약에 2개 있으시다면 반복해서 투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행정실 선생님이 보건실에 오셔서 본인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며 지르텍을 먹으면 괜찮더라 하고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목 안, 입술이 간지럽다고 하셨다고 하시네요. 물론 이미 노출이 되신 거니까 아나필락시스까지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르텍은 아나필락시스가 한번 왔다고 하면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앞서 그 논문에도 보시면은 1차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후에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나 베타2 항진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제들은 혈압 저하나 쇼크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대체 투여로는 적절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무조건 에피네프린 투여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강의 자료에는 다른 사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가지고 계신 거에는 코스프레이가 그냥 언급만 되었었는데 이 에피네프린 코스프레이가 실제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FDA 승인 작년 8월에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KFDA 승인도 받게 되면 저희가 주사를 이렇게 막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코스프레이로도 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이것을 모든 학교에 구비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